안녕하십니까. 한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우리 기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시국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중 6번째로 한경녹지국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들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자원순환 중심 선도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하였고,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정원도시로 성장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정원도시 세종 조성의 원년으로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2025년 국제건강 정원 박람회 등 분야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한경녹지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5가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탄소 중립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후변화 대응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공감하고 정부와 함께 탄소 중립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발맞춰 세종시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공원 녹지 등 6대 분야별 추진 전략과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오는 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연도별 계획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큰 수송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무료화에 따른 감축 효과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전기 승용차에 대한 지방기 보조금을 대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무공해 차량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무공해 차량을 역대 최고인 1100대 수준으로 보급하고 영업용 택시에 무공해 차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오는 12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 제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운행 제한 시행 기간, 배출가스 저감 조치 방법 등을 홍보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구 증가로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 선진시설 견학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고시하겠습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국내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여 주민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폐열 등 재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조천읍 비생 매립지 정비 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선별 작업동 돔 구조물을 설치하고 세린조 덮개 차량 운행을 통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교환, 판매, 교육 홍보 등 자원순환 육성 플랫폼 수행을 위한 재활용업 사이클 센터를 연내 준공하여 24년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상 사업자의 다회용커 및 간이 해수기 50대를 지원하고, 현재 프랜차이즈에 한정된 대상 매장을 환경부의 법 개정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을 시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종이팩 수거처 100개소, 폐 가전 수거처 4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고품질의 재활용품의 해수위를 높이겠습니다. 자동 집합시설 3가 지역 투입구 청소를 기존에서 예탁업체에서 향후 시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고, 세종엔을 통한 투입구 상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비단강을 문화와 융합한 명품 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비단강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을 2025년 국제금강정원 박람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수변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비단강 통합 하천 사업은 지수, 환경, 수질, 친수 분야에 총 사업비 500억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친수 분야는 금강 보행교 주변에 음악 분수, 수상 공연장, 생태 정원, 짚라인 등을 설치해 생태, 관광,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마천의 공간계획 변경을 통해 신수 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통합하천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 및 사업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교 다목적 장디 관장 조성과 금강 선착장 마리나 개선 선도 사업을 오늘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시, 유관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성하는 등 비단강 통합 하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품격 있는 정원도시 세종,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25년 국제 금강정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원 관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최초의 명품 정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 정원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국제 행사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정원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진입 주요 도로 가로변을 특화 있게 정비하거나 정원거리를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의 도시 녹지 공간 정비와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형 수목과 꽃나무를 식재하고 금강 수변공원 등 다시후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BRT 등 주요 도로에 단절된 가로녹지는 연결하고 제천, 방축천, 산책로 주변에 휴식 공간은 추가 조성합니다. 깨끗한 세종, 품격 있는 도시를 가꾸기 위해 동지역의 가로변 애조초 사업은 통합 관리하고 상시 관리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 구간을 선정하여 세종시 고유의 상징성 있는 특화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2월까지 가시박,青둥굴 등 유해 식물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민간 합동으로 유해 식물 제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친환경 행복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인해 오늘 7월부터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영유아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기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상업용 건물 등 민간에 설치된 내구 연항 15년 미만의 가스 냉난방기에 배출 저감 장치 199대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폐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투명 폐투명 해수기 15개 15대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전국 최초로 시 환경부 우정사업본부시 약사회 등과 협업하여 우천 서비스를 통한 폐의약품 해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경수 묘목 축제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조경수 묘목과 묘목을 판매, 유통, 홍보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묘목 플랫폼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환경녹지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시민이 품격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탄소 중진 녹색 성장 기본 계획 마련,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비단강 통합 하천 사업, 국제 정원도시 인증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 4기 시정과 환경녹지국의 주요 업무에 세종 시민과 주요 언론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핀 홍 기자님. 네, 뉴스핀 홍근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근데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제가 질문드릴 중요한 내용이 뭐 과장 대장님들이 다 교체된 분야라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좀 추가로 설명. 예, 그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그 정원도시 세종을 구축하겠다 하셨는데 2025년에 우리 국제 정원 박람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추진 계획인데 이거를 그럼 환경녹지국이 추진하신다는 건지 주관이 돼서 그 여부를 좀 확인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꾸 이제 시에서는 친환경 종합 타운이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이게 쓰레기 소각장인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입지선정위원이 언제 구성이 됐고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을 그만두신 분도 들어가 있고 또 그동안 교체가 됐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과연 그분이 적합한 분인가 하는 의구심을 대책위에서 반대 대책위에서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그 쓰레기 소각장에 관해서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시에서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반대 대책위에서는 아직도 그 이의제기 내지는 수긍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 특히 그 반대 대책에서 중요하게 이번에 이의제기를 하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전임 과장님 남편이 세종시 정보과 경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수사 내지는 이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제척사항이 아니냐 중요한. 근데 그걸 무시하고 시에서는 그거를 인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대 대책위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의견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반경 1km 내지 2km 제일 중요한 피해를 볼 것 같은 주민들은 제쳐놓고 특히 연서면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이외에 전동면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멀리 있는
동네에서까지 자기들한테 혜택을 요구하는 이런 웃지 못할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이 입지가 결정되면 폐열 등 재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그동안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볼 때 얼토당토 않은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그러면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데가 산속인데 거기다 뭘 활용하실지.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다가 이제 무슨 농산물 하우스를 지어서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예산과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 요약을 다시 하면 첫 번째는 정원도시 세종의 주관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지금 그 입지선정위원 구성 현황, 그 다음에 이의제기한 거에 대한 국민들이 이의제기한 거에 대한 의견,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2025 국제건강정원내 박람회 주관 문제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국에서 주관하는 게 맞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의 산하에 제 밑에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물 관리가 일원화됐고요. 거기에 이제 하천에 대한 모든 업무를 투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정원도시의 가장 큰 녹지가 이제 산림공원 녹지지 않습니까? 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산림녹지공원과에 이번에 2월 중에 아마 곧 아시게 되겠지만은 이거를 전담하는 조직이 하나 신설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추진단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신설이 되면 거기서 총괄을 하고 여러 가지 국제 인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업을 구체화한다거나 그 다음에 각 부서별 협업 과제를 발굴해서 총괄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일체 주관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18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통합 관련 처음부터 이것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제가 지금 온 지가 한 8개월 정도 됩니다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주민 간담회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약간의 여건 변화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뭐냐면은 입지가 되든 안 되든 입지는 결정을 조속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만에 하나 입지가 송송리로 공모된 송송리로 확정이 되면 전동역뿐만 아니라 그 북부 도시 전체에 대한 그 발전 방안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반대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신청이라든지 입지선정위원회 가처분 신청해서 현재의 입장은 반대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전동면 이장단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입지 선정을 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고 있어서 반대의 그 다음에 비대위 그 다음에 뭐 연서면 전동면 모두 포함한 주민들한테 대해서는 저희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간담회를 시작했고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달려가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동의가 소통이 없이 설령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그 이후의 절차가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트랙 주민들과 끝까지 소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생활배급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100톤 이상을 지금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그래서 송송이나 결정이 된 건데요. 그에 따라서 어찌됐든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뭐 전략영향평가라든지 돼 있고 어찌됐든 비대위에서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무혐의 처분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에는 가구안 입지 선정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행정적인 절차도 엄청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변 영향 지역도 선정을 해야, 범위도 결정을 해야 되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비 확보도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가구안의 결정을 해서 주민과 소통을 기반하에 친환경 종합타운에 대한 사업의 가구안을 결정을 한 후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다시피 뭐 새롭게 의원님들이 바뀐 분들은 또 우리 그 관련 규정에 맞게끔 의원님들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상근위 의원들 제외하고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반대위에 제가 와서 우리 쪽에서 입지선정위원으로서의 중립성의 참여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반대위에다가.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반대위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좀 참여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나머지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옛날 그대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추가로 의원들만 바뀐 의원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일단은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뭐 입지선정위원회를 마음대로 뭐 저희가 어찌없이 바꾸거나 그런 생각은 없고요. 결국은 주민들도 이 입지선정위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참여하신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입지선정위에 참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이나 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김은희 전 과장님 남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제한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뭐 어차피 그쪽 안에서 할 이야기 문제고요. 그 정도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범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반대이든 하여튼 원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 5km 범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연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km는. 그리고 그 이후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말로 가장 중요한 과연 친환경 종합타운이 설치됨으로써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미치는 영향지역 범위가 어디로 볼 거냐. 이게 이제 주민 협의체가 가장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현 상황에서 1km가 됩니다. 연서면은 빠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 주민 법적 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에 전동면들도 다 오신 분도 참석하고 그리고 연서하신 분도 하여튼 북부 지역에 참여를 원하시는 협의체의 내용 구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주도해서 거기서 논의를 통해서 영향 지역에 대해서 민간 전문 용역기관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의해서 이 환경센터를 만들어야지 저희가 뭐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연서면 주민들이 좀 약간 좀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런 협의체가 입지가 결정이 돼야 그것도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주민협의체의 반대위, 전동면 이장단, 그 다음에 뭐 연서면을 대표하시는 분들 하여튼 여러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거기서 실질적인 시의 공통 이런 주요 업무인 친환경 종합사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그에 대한 지원을 엮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그게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끝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영향조사도 하게 되면 저희 우리 환경복지부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그에 따르는 법적 지원이라든지 특별 지원, 물론 저희도 현재도 강보면 주민 지원 방안을 전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환경 업체가 집중에 따르는 그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드릴 것인지, 그 다음에 법적 지원의 범위, 특별 지원을 어떤 규모까지 생각하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은 항상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들으셔야 된다. 관은 우리 세종시는 도와줄 뿐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 창출 방안, 일단 뭐 저희도 구체적으로 지금 개념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폐열이라든지 전기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좀 한계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 소피텔라로 가면은 전기에 75% 이상을 거기서 공급한다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거기가 아다시피 좀 그런 입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산 사례를 보면 이제 그게 하나는 이제 기업형 세탁 공장입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는 뭐 저희도 필요하면은 뭐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냐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하나 검토하는 스마트팜, 이건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스마트팜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노컬 푸드, 싱싱 매장에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 그래서 그러한 사례도 여러 가지 보고 있다. 결국은 그것도 주민이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다 된 것 같습니다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내외일부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 국장님 그 브리핑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중천동에 있는 제천들 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지에서 그 기사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2015년 9월인가요? LH로부터 이제 세종시가 이관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그 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천들 공원이 노후화 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 지역구 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400제곱미터 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를 갖다가 교체한다는 그런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받은 지 8년 된 것이 어떻게 노후화 개선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는 임채성 의원께서 사전에 집행부에 계획도 없던 것을 중간에 끼워넣기 식으로다가 예산을 잡아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지금 얼마만큼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천동 제천들 걸림목원 음악 분수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작년 연말에 설계비 1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의회에 고유한 그 예산 심의와 우리 집행부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찌됐든 그 토론과 결정을 거쳐서 일단은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수건사업 비슷하게 일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그때 과정에서 사전에 개락적인 검토는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집행부 의견은 안 물어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입장에서는 또 의원 입장을 받아서 개락 검토는 한 사항이고 1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요, 지금 우리 기자님이 생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후되지 않은 거 아니냐. 첫 번째.
그거를 쓸 수 있는 거를 그 많은 예산을 설계가 끝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건데 쓸 수 있는 거를 제한도 없이 해야 되느냐 이런 우려. 그 다음에 반축전 음악 분수와 거리상으로 가까운데 예산 낭비가 아니냐. 물론 우리 저 기자님의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있고 설계비가 반영됐다 해서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설계를 착수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진행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에 대해서 직접 현장 조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게 고장이 전혀 없었던가 그런 내역도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반축전과 만약 여기서 음악 분수가 설치가 되면 어떻게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물놀이만 가능한 건지, 경관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살펴보고 있고요. 일단 거기에서 저도 공무원으로서 시민예산 앞으로 20억이 들어갈 건데 그걸 그렇게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공무원이 취각해서 정확히 따져보고 만약 우리가 봤을 때에 진짜 중복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결정이 나면 아무리 의회에서 그러더라도 저는 우리 국장이 우리 환경녹지구를 대표해서 협의를 하고 우리 지휘부한테도 건의를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되겠죠. 20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설계는 신중하게 할 거고요. 지금 아직 저희가 발표도 안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기자님이 잘 짚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설계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사업을 겪거나 아니면은 그걸 보완해서 일부 사업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보시면 별도로 검토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언론인 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연락도 관심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OTN 임 기자님. 예, OTN 임헌선 기자입니다. 네, 저는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녹지 환경 분야의 정책 기조가 산천을 이용하는 휴게실 조성과 물 관리, 기타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기존 전략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비단길 60여 길이 이번에 최고 좋은 이 정책으로 개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60여 길은 북악면 노을이서부터 공주 천벽 있는 데까지 60여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0여 길을 비단길을 조성을 함으로써 앞으로 정부 세종청사가 들어오면 획기적인 제2의 한강이 될 걸로 기적으로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런 60여 길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녹지환경부에 종사하시는 직렬이 다양한 직렬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종사하는 직렬 갖고는 60여 길의 이 기반 조성이라든가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앞으로 녹지 환경국에 종사한 직렬을 더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현재의 직렬은 몇 개 직렬을 종사하는 직원이 있으신지 또 세부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환경 녹지 업무에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국가청, 흔히 이야기하는 금강변을 위한 환경부의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이 주변 공주를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를 포함해서 22개소가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비단강 맞춤형 하천 사업에서 500억을 국비 50%를 받은 거고요. 그런 이제 지자체별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해서 동일하게 어떤 기능을 동시에 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러한 용역을 지금 환경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그 전 국가 차원의 하천 통합 관리에 대한 큰 기본 구상은 환경부에서 곧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비단강 사업을 추진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공주는 공주 나름대로의 지금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집, 친수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했고, 지금 뭐 좀 궁금하시겠지만 그 사업은 확정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음악 분수, 진단이 있지만은 올해 그에 대한 타당성이나 사업 규모나 총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10위까지 확보돼야 저희의 정책 반영이 결정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전까지는 현재 환경부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사업을 구체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단길 사업도 여러 협업이 필요합니다. 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좀 주관을 하는 거는 국제금강정원 박람회 한 축으로 금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물관리정책과에 또 500억 사업이 돼 있고, 아울러 미래전략본부에 금빛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적인 반영이나 내용은 뭐 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미래 쪽에서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환경부나 정책 반영은 저희가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 실무협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안은 저희 쪽에서 마련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까 말씀대로 그 국제금강정원 박람회는 추진단이 어찌됐든 하나 이번에 새로운 과장님 모시고 이렇게 생길 건데, 아다시피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강역과 기초를 하다 보니 어렵습니다만 이런 확보가, 이 사업도 만약에 사업이 구체화돼서 사업의 실행 단계로 가게 되면 여러 직렬의 협업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토목직렬이 기본적인 그러한 친수 공간 계획 변경이나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어차피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나 저희 금강정원까지 연계되는 전시 차원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목 외에 저희 녹지직도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직도 일부 좀 참여해서 물관리 이로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연계한 아마 꽃 여러 가지 정원이 조성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농업 직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줘서 감사드리고요. 저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에 저희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큰 사업이고 앞으로 국제금강정원 박람회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 없이 조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대전 인터넷신문 최 기자님. 예, 대전 인터넷신문 최대일 기자인데요. 작년에 혹시 환경 지도 단속한 결과가 혹시 있으면 좀 서면으로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 단속 자체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속 인원도 없고, 또 환경 단속 기준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 위반 현장을 신고를 해도 공무원이 가서 현장 확인을 했을 당시에 현장에서 그 목격이 안 되면은 저희가 사진이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그죠? 그럼 위반 업체를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면 주민신고나 어떤 신고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고, 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도 솜방망이에 그쳐가지고 계속 재발되고 있어요. 업체에서 무시하는 거죠, 공무원들을. 여기 금남면 지금 폐기물 그 야적장으로 쓰는 폐기물 업체가 있어요. 거기도 그 전에 한번 제가 인원을 넣어서 신고를 했는데 한 3일 정도 안 하다가 또 계속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배지도 아니고 농지예요. 일부분이 농지인데, 농지에 폐기물을 야적하는데도 공무원들이 그냥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조언을 했는지 커피 타임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유명무실한 단속에 그치고 있어요.
이 환경 단속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환경 단속이나 이런 게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8개월 보니까 나름 환경부 공무원, 환경직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제가 그거는 좀 우리 기자님도 좀 살펴봐셔야 될 것 같고요. 첫째, 단속 대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대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기, 수질, 가축 분뇨, 비산먼지, 하여튼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공무원들 붙여 있어봤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디든 단속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러한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저도 그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 아무리 어렵더라도 권역별로 지정을 한다거나 불시에 우리가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제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짜 유해업체는 불시에 한번 한다거나 그 인력, 지금 인력 가지고 딱 스케줄을 100%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신 중에 좀 여러 가지 원칙이 없지 않느냐. 자, 그거는 좀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환경 단속이라는 게 원칙이 없으면 바로 고발 들어오고 불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한테 그 어떤 처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해야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나 인력은, 그런 기준은 환경부가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법 체계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여튼 그러한 법에 따른 지침이나 그러한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소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만이나 그다음 형평성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새로운 대안을 지금 제가 마련할 지시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 단속 방법이라든지 대상, 그 다음에 기법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최소한 시민의 건강이 잘 되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세준 경제 권 기자님. 네, 이세준 경제 권호주입니다. 저는 봉산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봉산리 쓰레기 매립장은 한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곳인데 지금 그 여러 차례 그 시에서 용역을 발출해서 했지만 명쾌하게 어떤 답변을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산리 그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 1997년 10월 21일자에 우리 연계군에서 충남도에 공문으로 작성해서 보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폐기물 매립 시기가 1997년 11월 11월까지 종료한다고 내용 공문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는 그 쓰레기 매립 시기하고 또 그런 걸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러 차례 용역을 걸쳤지만 명쾌하게 어떤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이 혹시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봉산리 지금 현재 어찌됐든 시에서 발빠르게 해서 정비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주민들께서 가장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법 개정이 돼서 폐기물을 거기다가 매립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해서 매립을 한 게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대해서 세종시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 사업이 90년도 초에 아주 오래전에 연기군 때에 이루어졌고 또 그에 따른
기록이나 내용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7년도 10월 달에까지도 매립을 한 것 같지 않느냐. 충남도 문서가 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일단은 그 문서에 저도 아까 오기 전에 살펴봤는데요. 정확하게 뭘 매립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황상 단서만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를 가지고 제가 90년도 했던 행정행위를 불법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좀 말하기가 좀 우습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정황이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명확하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주고 인증해줄 수 있는 중앙, 예를 들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래야 저희가 배상을 받으려면, 주민들한테 배상을 해주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동의한다. 얼마든지 환경부 중앙분쟁위원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게 되면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 같이 가져오시면 저희가 환경부 같이 가셔서 접수도 도와드릴 거고 주민 건강 영향 조사도 하도록 직접 요구하겠다. 법에 그거를 해야 이게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나 이거 있다. 나 이거 가작공지 묻혀 있다. 이렇게 가지고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사는 공사를 빨리 해서 불법적인 사항을 제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여러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시고 하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환경분쟁원에 가서도 공신력인 기관이 영향조사를 끝내면 저희도 얼마든지 그 결과를 수용해서 주민의 배상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시간 관계나 먼저 신청하신 세 분이 계신데요. 경충일보 김 기자님, 서울매일 장 기자님, 포스쿨뉴스라님 최 기자님, 그 세 분 신청하신 대로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충일보 김 기자님. 예, 경충일보 김지용 기자입니다. 그 금강 고양기 주변에 음악 분수, 짚라인 등을 설치해서 관광 휴식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짚라인 설치는 위치는 대략 어디가 되고 또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북안면 소재 그 노고봉 등산로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한번 거기 정상 부분을 가봤는데 경사로에 설치된 밧줄로 이어서 만든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한 7개 정도가 파손이 돼서 나뒹굴고 있는데요. 한번 현장 점검해 보시고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짚라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저희 쪽에 계획상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거는 뭐 여담이라면 제가 도시성장본부장 좀 할 때 그때도 짚라인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는 어떠한 낙차차를 이용한 짚라인 설치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좀 검토를 중단이 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아직은 금강 교량 하부에 그 짚라인을 낙차차가 아닌 순환 방식으로 금강을 돌아다니면서 전기로 밀어주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 개념 정도는 지금 현재 저희 통합하천사업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랬다는 이치라든지 규모,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얼마나 잡을 건가, 안정성이 있을 건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가 정책 전체의 그 국가천에 대한 그 연구 영역이 곧 발표가 되면 이 짚라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음악 분수, 생태 정원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 계획과 총 사업의 규모를 올해 상반기 중에는 우선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예산도 확보를 10일을 매칭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지금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략적인 이치는 하부 정도, 규모는 아직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구체화되는 대로 저희가 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거나 하여튼 추가적인 저희 어차피 기본 구상 및 마스터 플랜에 아마 이러한 내용이 지금 미래전략본부하고 저희가 1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아마 들어가 되면 그거를 근거로 뭐 언론인 발표를 하거나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서울매일 장 기자님. 예, 장석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하고 제주도하고 시범 사업으로 그 커피 전문점 그 일회용 그거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준배 경제부시장님하고 프랜차이즈 그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이걸 시범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지금 40% 정도의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왜 세종시가 이 시범 지역으로 됐는지 그거에 대한 억울함을 많이 표출했고요. 지금 조례를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좋게 개정을 하는 건지 어떤 조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확정도 되지도 않은 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더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안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하고요. 오늘 또 우연찮게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지금 발령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종시에 5등급 차량이 만여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폐차로 처리하신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걸 다 어디서 조달해서 그것을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보행교 쪽으로 해가지고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보행교가 문제가 여름에는 지금 날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밤에 많이 발생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다니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늘이 없어가지고 낮에는 더욱더 갈 수도 없고요. 거기에 상응되는 게 뭐냐면 호수공원에 2년 전서부터인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텐트하고 그다음에 그늘막을 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늘막을 못 쳐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늘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늘막을 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지금 거기를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좀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냥 텐트는 아니더라도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에 그늘막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어찌됐든 어렵지만 저희가 제주하고 같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했습니다. 아다시피 그 일회용컵이라는 그런 그 플라스틱 저감은 어렵지만은 가야 될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한정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추가 비용 발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형평성, 왜 나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어찌됐든 한 좀 몇 달 됐지만은 한 42,000개 정도가 해소가 됐고, 그래도 185개 중에 한 40개 업체만 제외한 그 예외 업체들은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점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어차피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대에 말씀하셨다시피 다회용 컵도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 다회용 컵도 추가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간이 해수기도 더 설치를 하든 최대한 그 점주들이 한 내는 시에 불편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탄소 포인트 또 200원을 또 추가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금 조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주민들을 계속 접촉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양해하는 거 똑같은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왜 서울 제주만 하냐? 이런 국가적이기 때문에 전 우리 국가가 해야지, 이런 문제. 그러면 세종시에서도 왜 나만 해야 되냐? 다 하면 다 하겠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또 그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어차피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하려는 거를 현 정부 들어서 어떻게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제주와 시범사업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근거를 진설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령이 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의 지금 프랜차이즈만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좀 걱정하는 거는 이러한 아무리 그건 전 매장을 참여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어디는 뭐 10평은 되고 5평은 안 되냐 예를 들어 이러한 현실적인 제도 시행에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5월에 조례 개정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하니 저희 쪽에서 일단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당 우리 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되 국가, 환경부, 그 다음에 제주도, 세종시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매장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해주고 아울러서 전 국가적으로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월 이후에 표준 조례안을 내려주면 그에 따라서 매장이나 규모나 추가적인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행하더라도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강면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제가 바로 가서 확인 제가 지시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보행교 날파리 문제는 뭐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요. 그늘막이나 텐트 설치는 아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공원 관리사업소의 소관은 맞는데 아마 그 공공시설인 어떤 공원에 대한 그런 합리적이나 개인적 그런 이용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래서 아마 텐트나 그늘막 설치는 좀 그렇게 좀 제한한 것 같고요. 필요하면은 이러한 그런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늘도 없이 어떻게 저런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중앙공원에도 대형 수목도 좀 많이 진출해서 그 그늘도 제공을 할 거고요. 휴식 공간을 제공할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선행 조치를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도 제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장하고 협의해서 아마 또 별도로 이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에서 한 분만 먼저 시청한 한 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등급 차량을 뭐 다 조기 전부 폐차하겠다. 그건 못합니다. 그건 개인의 그 잘못하신 거고요. 그건 개인의 재산권이고, 그거는 또 5등급 차량을 운전하신 분들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아까 10,000대 정도는 아니고요. 거의 한 2,600대에서 5등급 차량이 한 3,000 몇 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대부분 그분들이 생계형 운전자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안 했다고 저희가 폐차해라. 물론 보조는 좀 합니다만은 한 1년 더 쓰면 이익이 얼마나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폐차하겠습니까? 그런 정책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있습니다. 항상 매년 12월부터 그 후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를 하게 되면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이 됩니다. 다 서울시도 되고 저희도 주말 말고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갖고 나가시면 억울하게 과태료에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 과태료는 그냥 모의 단속만 했습니다. 왜 괜히 걸렸습니까? 모의 단속에서 앞으로 나오면 과태료 받습니다 하고 계속 계도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이 정책이 올해 12월부터는 의무화됩니다. 의무화. 나오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막 폐차하고 막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시행이 남아있으니 지금부터 그 배출가스의 저감 장치라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해주면은 다녀도 됩니다. 국비 12 합쳐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저감 장치를 부착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절감 장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단속 위주보다는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폐차는 뭐 폐차하시는 원하는 분만 한해서 폐차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포커스 뉴스라인 최 기자님. 예, 시간관계상 이거는 제가 질의보다는 그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중발 처리장이 우리 그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또 하수 슬러지 처리 관리, 또 위탁 처리 시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어디에다가 처리를 하는지 요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브리핑 1시간 좀 경과했습니다. 예, 자세한 것도 시국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환경룩진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6번에 걸쳐 실시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